그리고 다시 아침이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다. 기상 사이렌이 울리고 부산한 발걸음 소리. 전날의 중노동 탓인지 모두들 기운 없이 비칠거린다. 아침밥은 더더욱 알량해 보이고 그나마 살겠다고 먹어야 하는 신세가 눈물나게 처량해서 한동안 밥덩이를 바라보지만 한운 수 없이 먹는다. 딸려 나온 시래기국을 한 모금 마시니 바닷물에 끓여졌는지 소태 같았다. 국물 먹는 것을 포기하고 건더기나 건져 먹을 유량으로 숟가락질을 하니 국담은 식기에 바닥에 뭔가가 긁혔다. 국그릇을 들고 살펴보니 국그릇 밑에는 돌멩이들이 쭉 가라앉아 있었다. 참, 이것이 사람을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란 말인가. 젓가락으로 시래기를 건져보니 썩은 이파리에 건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차라리 국 대신 먹을 물을 한 그릇씩 더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집 앞 마당으로 주르르 나가는 수인들의 발걸음이 전날에 비해서 훨씬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 탓이었던가. 몸이 아픈 환자는 열 앞으로 나서라는 소장의 지시에 거의 반수 이상이 열 앞으로 나간다. 그러자 교독과 간수들은 커다란 몽둥이를 질질 끌고 다니며 증세를 물었다. 전 워낙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늘수그레한 노인이 대답하자 동무들 아니 되겠음매. 간수들은 모두 함경도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하며 사정도 없이 몽둥이를 노인의 허리채를 갈긴다. 노인이 쿵 하고 나자빠지자 동무들 이 정도 돼야 환자 자격이 있다. 환자 동물에 있으면 나와 보기요. 환자를 자청했던 수인들은 이미 열 속으로 슬금슬금 숨어들었다. 열을 지어서 비료 공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벌써 뱃속에선 꼬르륵거리며 창자가 비었다고 아우성을 친다. 공장에 도착하니 하루 작업량에 할당을 해주었는데 실로 엄청난 양이다. 1조 10명에 비료 1,300가마니를 묶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며 작업 시간 내에 작업량이 미달될 때는 완수될 때까지 작업을 시킴과 동시에 저녁을 굶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날 왔을 때는 700가마니를 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이렇게 2배로 뛰게 한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10명이 700가마니만 묶어내면 되는데 허기지고 병약한 제수들에게는 2배에 달하는 작업량을 할당했다. 이날부터 못 견디고 죽으려면 죽어라 라는 식의 비참한 강제노동은 시작되었고 끝도 없이 이어졌다. 짐승도 배불리 먹어야 주인을 위해 일하거늘 아무리 죄인이라 하여도 단 한 끼 배불리 먹여본 적이 없이 이런 노동을 시키는 저들의 배짱은 죽으려면 죽고 사는 날까지 죽도록 일이나 하다 죽어라 라는 것이었다. 이때 흥남 감옥의 상태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1년에 1,500명이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 끌려왔는데요. 40%가 죽어나가는 생지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조금 먹고 극한 중노동을 견딜 수 있는지 김일성 대학에서 흥남 노무자 수용소를 실험으로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작업 내용을 보면 2명이 곡괭이로 딱딱하게 굳은 비료 더미를 파내고 2명이 가마니를 벌리고 2삽씩 4삽을 퍼놓고 안진뱅이 저울로 끌고 가 40kg임을 확인하고 4에서 5m 전방으로 끌어다 놓는다. 그러면 기다리던 다른 2명이 가마니를 새끼줄로 홀쳐서 묶어내어 또 다른 2명이 묶어낸 비료 가마니를 등에 지고 운반용 밀차, 일명 도로꼬에 쌓고 2명은 도로꼬를 밀어서 비료 가마니를 창고에 가지고 가 쌓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도합 10명의 인원이 되어 한 조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쉴 새 없이 움직여 비료 1,300가마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 시간이 있기는 해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연장 작업을 해야 목표량을 겨우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일 9시간 내지 10시간을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만 했다. 감옥에서 셈을 해볼 시간이 없어 몰랐으나 후일 계산을 해보니 평균 1분에 2가마니를 생산할 셈이었다. 그러니까 30초에 1가마니씩 해냈어야 됐던 것이죠.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이제 질소 비료를 나르는 일을 하셨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해내셔야 했었는지 30초마다 40kg에 달하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일을 2년 반 동안이나 하셨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감방에 들어가면 오라케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공산당 간수들을 위한 광대 노름을 하라는 것이죠. 오라케가 끝나면 배가 도로 고프다. 1300가마니를 생산해 낼 때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깜깜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모두들 비리비리하게 말라만 갔고 한 달이 지나자 노약자들이 이틀에 1명꼴로 죽어나가는 참상이 생겨났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감시 밀정이라는 챕터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시면 죄수 수감자들끼리는 좀 처음에는 이제 훈훈한 그러한 기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감방 내에서도 이제 감시 밀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음 과에 나옵니다. 처음 수감이 되었을 때는 다소간의 인정미가 있었으나 처참한 생활이 계속되자 수감자들 간에서는 흉흉한 분위기가 생기고 말았다. 시일이 지나자 가끔씩 불리어 나가 문초를 받고 독방에 갇혔다 나오는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 사사건건 감방 내의 일을 교도과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연 피차 간의 대화도 끊게 되고 누가 밀정인가 살피느라 서로 감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 중에는 배짱 좋은 사람도 덜어 있어서 공공연하게 밀정을 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음 날이면 영락없이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곤 했다. 나중엔 죄질에 따라서 이방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독방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심한 매질과 혹독한 대우를 받은 다음에 사체와 독방에 집어넣는 것이죠.